안녕하세요. K-셀프케어의 여리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직장 상사 아니면 직장 동료 분들한테 좀 시달리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그 고통은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요즘 속된 말로 도라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딜 가나 좀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저도 그렇지만은 저희 내담자분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힘을 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일단 이렇게 좀 탁식한 사람들, 탁식은 무슨 뜻이냐면 좀 독성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로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인위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막 얽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어디에 도망갈 수도 없고 조금 뭔가 이렇게 갇혀져 있는 느낌으로 계속 같이 있어야만 해요. 같이 지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막 함으로써 나를 좀 지켜주렴 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좀 사인을 주는 거겠죠. 지금 내가 좀 예민한가?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절대로 예민한 게 아니에요. 민감성은 다 다를 수 있죠. 당연히 민감성은 다를 수 있으나 이 민감성이랑 그 고통받는 부분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윤리적으로 진짜로 이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로 정상적인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서로 사람들은 해칠 수 없어요. 그게 무언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 질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걸 다 깨버린다. 제 생각에는요, 좀 그런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뭐 봐야겠죠. 자, 이 컨텍스트에서는 우리는 화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실 거예요. 화병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불안장애라든가 공황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밤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선생님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어떡하죠?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더 심하게는 공황이 와서 가만히 있는데 막 몸에 뭐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거나 뭔가 이렇게 막 내가 막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나 어디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공황이랑 가까운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화병이라고 진짜로 찾아보시면 그게 등록되어 있는 질병이에요. 코리안 디지즈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만이 뭐 걸린다라고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사실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이 걸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불안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공황으로 치부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5가지가 있는데 행복, 슬픔, 불안, 분노, 혐오감. 자, 마지막 혐오감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남을 혐오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혐오하는 것, 그것도 하나로 치부가 돼요. 나를 혐오한다는 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이거 내 잘못인가? 내가 이상한 건가? 하면서
좀 나를 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감정도 혐오감, 수치심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점은 화는 당연한 기본적인 감정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전혀 아니에요. 틀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도 어렸을 때 잘 배우면 굉장히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감정인데요.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사탕이 먹고 싶어 라고 화를 막 냈다고 칩시다. 뭐가 내 맘대로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주 양육자라든가 나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주변 어른들이 좀 미러링이라고 하죠. 정서적으로 거울을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비춰주듯이 이렇게 너의 감정은 굉장히 짜증이구나, 굉장히 분노했구나, 굉장히 화가 났구나, 그럴 수 있지, 틀리지 않았어. 근데 우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협의점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었을 때 화라는 감정은 애매하게 형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화내는 방법을 주 양육자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어른들한테서 배워요.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폭발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이제 화내는 방법도 형성이 되어야 한다. 초반에. 근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나를 트레이닝을 해볼 수는 있겠죠.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화가 나는 이 감정을, 이 경험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여러 호르몬, 우리는 호르몬의 덩어리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매니지를 하고 잘 나를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우선권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화는요, 필요한 감정인데 좀 엑스트라로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면 그때는 빨간 깃발이 막 흔들리듯이 지금 비상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도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사람은요, 사람의 파워에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균형이 딱 깨졌을 때 균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데 너무 한 사람한테만 치우쳐져 있고 한 사람한테 너무 없고 하면은 이 사람은 픽 쓰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데 누군가가 갑질을 하면은 그때는 자아가 말을 해요. 이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내 마음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화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거는 좀 워워 내려놓으시고 그거는 폭발을 할 때 하는 행동이죠. 근데 폭발하기 전에 이게 조금 내가 도망가야 되나, 내가 좀 싸워야 되나, 이렇게 좀 갈팡질팡 하실 거 아니에요. 뭐 회사를 좀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막 뭐라고 해서 막 나를 좀 지켜나가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잖아요. 근데 합의점을 찾는 그 제스처는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저도 해봤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고요. 힘들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너무 이해하죠. 너무 이해하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말의 커뮤니케이션의 파워예요. 커뮤니케이션. 이게 뭐냐면 어떻게 단호하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주는 나의 인상이 달라지고 얘는 좀 건들면 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생겨요. 승질을 내면 상대방은 더 치고 들어옵니다. 약간 전쟁 같은 거죠. 크게 뭔가를 이렇게 터뜨리면은 그 상대방도 크게 터뜨리겠죠.
그거 말고 감정이 없는 것처럼 약간 단호하면서도 템포도 굉장히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장님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괜찮을 것 같나요?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기억하세요. 만만하게 보고 아주 사람을 우습게 봐요. 상대방이.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머리로도 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트리거를 알아라요. 트리거는 방아쇠죠. 방아쇠. 이제 총의 방아쇠만 딱 당기면은 팡 터지죠. 그게 뭐냐면 나의 발작 버튼이 뭔지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알 필요가 있어요. 뭘까요? 어떤 분들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예의 없게 하면은 트리거가 확 되고, 그거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시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굉장히 사소한 게 될 수도 있어요. 말로써 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확 갑자기 0에서 100의 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짜증이 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리스트를 쭉 적어보세요. 조금씩 무뎌질 수 있어요. 요거를 인지를 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민감했던 부분이었구나. 그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건드려졌구나. 안 되겠다. 자, 좀 내려놓는 심호흡도 좀 해보고 그런 부분으로 나를 조금 다스려보자 라고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굉장히 친절하죠. 분석도 해주고요. 마음도 어루만져주고요. 괜찮다고 얘기도 해주고요. 그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시고 댓글로도 가능하시면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보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려 볼게요. 인지하고 분석하고 나를 알아가면서 나의 마음의 추는 나한테 쏠려 있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력이 있어질 때까지, 그리고 조금 마음의 굳은살이 붙을 때까지는 우리는 조금 더 좀 해봅시다. 그리고요, 트리거 너무 크잖아요. 어쩔 수 없이 회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좋아요. 상황이라는 건 언제나 있는 거니까요. 한번 자기 자신이랑 얘기를 잘 해보시고 좀 친절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 가다듬어 주시고 호흡하시고 편안하세요. 저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볼게요. 편안해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 감정이랑 편안하게 함께 해보세요.